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꾸어 시행하기만 하면 원래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뇌세포와 신체 기능이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차츰 건강을 되찾아 조화의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백세 의학 박사가 유언으로 공개한 기적의 정심조식법 시오야 노부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저자가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건강해진 비결인 정심조식법이라는 호흡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심조식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호흡법은 흡식, 충식, 토식, 소식, 정식 이렇게 5단계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오야 노부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중에서 정심조식법 실천법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정심조식법 실천법 정심조식법에 대하여 정심조식법은 정심과 조식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심은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밝고 긍정적으로 살며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한 정신면에서의 마음가짐과 수양법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속부분입니다. 조식은 내 방식으로 만든 복식호흡법으로 산소를 몸속 깊숙이까지 흡입함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겉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과 소망을 자유자재로 이루어주는 힘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복식호흡을 시험하고 실천해 왔는데 60살 때 완성한 것이 이 형태입니다. 정심조식법을 실천하게 되면서부터 나의 건강이 더욱 좋아진 것은 본문에서도 말했습니다. 정심조식법은 단순한 복식호흡이 아니라 우주 무한력을 끌어모아서 몸과 마음을 건강으로 이끌고 동시에 상념과 염원을 실현시키는 세련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념 뇌관의 효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렌즈로 햇빛을 끌어모으듯이 우주 무한력을 집중시킴으로써 현실화되는 효과도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1. 정심 정심조식법에서는 호흡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정신을 중시하는 특히 평상시에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써 모든 일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불평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밖에도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밝고 즐겁게 또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자유자재로 이루며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2. 조식 일본에서는 옛부터 다양한 호흡법이 전해져 왔는데 그것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천 연구해온 결과 그 장점만을 모아서 거의 완전한 호흡법으로 완성시킨 것이 이 복식호흡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식법만 실행해도 건강해져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키포인트는 계속해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식법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세 척추를 똑바로 펴고 앉는다. 척추를 똑바로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폐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차렷 자세로 부자연스러울 만큼 똑바로 펼 필요는 없습니다. 척추라는 것은 완만하게 굽어있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인데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면서 턱을 약간 당긴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펴듯이 하면 좋겠죠. 주의해야 할 것은 자세가 좌우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척추는 절구 모양의 뼈 33개가 이어져 있는데 이것을 부자연스럽게 구부리다가 어긋나기라도 하면 신경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앉는 방법. 정자하든 의자에 앉든 책상 다리로 앉든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반신은 똑바르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하반신의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거나 혹은 양 팔꿈치를 팔걸이에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책상 다리로 앉을 때는 방석을 반으로 접어 엉덩이 밑에 깔아도 좋습니다. 한편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은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해도 됩니다. 이때 양손은 몸 양옆에 놓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붙이듯이 합니다. 2. 방울도장 만드는 법. 양쪽 손바닥으로 둥근 구슬이나 고무공을 감싸듯이 살짝 잡습니다. 나는 이것을 방울도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른손을 위쪽으로 가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교차시키듯이 포개고 각각의 네 손가락도 가지런히 감싸듯이 포갭니다. 마치 주먹밥을 만들 때 양손으로 가볍게 쥐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만들 때는 겨드랑이를 붙이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힌 다음 양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합장하는 형태에서 서로 마찰시키듯이 오른손을 자기 앞쪽으로 90도 비틀어서 손바닥 안쪽을 부풀리듯 둥글게 해도 이 방울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울도장은 하늘의 뜻,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끌어모을 때의 추진 형상 혹은 추진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방울도장을 만든 손에는 치유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곳이 있는 사람은 그 손을 갖다 댐으로써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방울도장을 만들고 있는 손가락에 차례로 힘을 줌으로써 호흡 횟수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호흡을 몇 번까지 했는지 세던 중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위한 대처법으로 이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 식법, 호흡법. 흡식, 충식, 토식, 소식, 정식의 순서로 행합니다. 1. 흡식, 숨을 들이마신다.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아랫배의 단전에 들숨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빨아들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단전이란 같은 배꼽 아래라도 몸의 표면부가 아니라 더 안쪽, 즉 몸 정중앙을 가리킨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배의 횡단면에 밭전자를 그렸다고 상상하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공간을 의식하며 힘껏 공기를 밀어 넣듯이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폐첨 호흡으로는 폐 전체에 공기를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단전에 공기를 밀어넣듯이 강하게 의식하며 실행해 주십시오. 2. 충식.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준다. 폐 밑바닥까지 숨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자연히 횡격막이 쑥 내려갑니다. 이때 단전에 힘을 모은 채 숨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아랫배에 공기를 채우고 다음에 그것을 단전으로 밀어넣는 2단계의 동작이 필요한데 익숙해지면 이것이 일련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즉 몸의 중심으로 직접 공기를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항문을 꽉 조여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복압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며 장 둘레의 혈관에서 많은 양의 피가 밀려나와 온몸의 혈행이 좋아집니다. 펌프와 같은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충식 단계에서 항문을 조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질을 악화시키는 예도 있으니 반드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숨을 멈추는 시간은 수초에서 10초 정도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 각자 조정해 보기 바랍니다. 3. 토식. 숨을 토해낸다. 코에서 조용히 숨을 토해냅니다. 천천히 배에 힘을 빼면서 배를 들이밀고 충분히 숨을 토해냅니다. 4. 소식,
보통의 숨. 보통의 호흡을 한 번만 행합니다. 이상 1에서 3단계까지를 한 세트로 하여 이것을 25회 반복합니다. 노인이거나 질환 때문에 한 번에 25회씩 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침, 낮, 저녁 등 몇 차례로 나누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쳐서 25회가 되면 괜찮습니다. 한 번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는 가장 크지만 나누어서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간은 20분 정도로 25회를 약 20분에 걸쳐 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안정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정식, 조용히 보통 호흡을 한다. 25회 호흡이 끝나면 단전에 가볍게 힘을 준 채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보통 호흡을 10회 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좋고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고 상념해도 좋습니다. 또한 자기 나름의 상념 주제, 우주와 한 몸이 되었다, 급한 성격이 고쳐졌다 등을 만들어 그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상념을 바라지 않고 무념무상의 경지를 목표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권하는 것은 이때 대단원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대단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4. 상념과 뇌관. 상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 하는 식의 달성하고 싶은 소망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조식의 동작에 맞춰 상념을 바래도 좋습니다. 그 생각의 힘이 우주 무한력의 가호를 받아 소망을 달성시킬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1. 흡식을 하는 동안 우주의 무한한 힘이 단전에 모아졌다, 그래서 온몸에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2. 충식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소망을 완료형으로 상념합니다. 즉,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낫고 싶다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은 나았다, 온몸이 건강해졌다고 염원하며 단정적으로 생각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3. 토식을 하는 동안 체내의 노폐물이 빠져나가 온몸이 깨끗해졌다, 젊어졌다고 염원합니다. 이렇게 1에서 3단계를 5회 정도 되풀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망이나 낫고 싶은 병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은 그 각각에 대해서 몇 번씩 상념하여 그 합계가 25회가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5가지라면 하나에 5회씩 상념하면 되겠죠. 물론 하나의 소망을 25회 되풀이해도 됩니다. 뇌관. 뇌관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정신의 움직임, 영혼의 존재 방식을 고요히 되돌아보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심조식법에서 말하는 뇌관은 상념의 내용을 이미지로 상상하고 소망이 달성되어 완료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념이 바깥을 향하여 바래지는 문자적 생각이라면 이 뇌관은 자신의 안쪽을 향해 떠올리는 회화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념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뇌관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불 속에서 푹 숙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끗이 나아서 거리를 활기차게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5. 대단원. 흡식, 충식, 토식, 소식의 한 세트가 25회 끝나고 정식에 들어갔을 때 대단원을 염원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말입니다. 예로부터 말에는 혼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언혼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단원은 바로 말의 영혼이 응축된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힘이 엉기고 엉겨 진정한 대화합의 세상이 열렸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대단원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단원의 내용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 말을 호흡 5단계 중 정식을 행할 때 호흡과는 관계없이 10회 강하게 염원합니다.
이때 대화합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내관하듯이 상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합이란 하늘, 땅, 인간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재지변도 없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 이것을 또렷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세계에 큰 조화를 가져오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대단어는 정심조시법에서 호흡의 마지막 단계인 정식 때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언제 어디서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취침 전 또는 전철 안에서나 길을 걷고 있을 때라도 기회를 찾아내어 대단원을 마음속에서 외치면 좋겠죠. 대단원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화합의 평화로운 세상이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확실히 효과는 있다. 정심조시법을 실천할 때 몸의 통증이나 증상 때문에 등을 똑바로 펴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고통을 참으면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구부정한 상태라도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에서 호흡법을 시작하면 됩니다. 실천하는 동안에 그 증상이 완화되어 마침내 등을 똑바로 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방울도장도 마찬가지로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다가 어떤 병이나 장애가 있어 양손을 맞잡을 수 없는 사람은 무리해서 방울도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누운 채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정심조시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누운 자세 그대로 팔을 몸에서 약간 떼고 손바닥을 바닥이나 이부자리에 붙이듯이 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심조시법에서는 임상 사례로 볼 때 이미 흔들리던 이가 이튿날 단단히 뿌리 내렸다거나 코피가 뚝 그쳤다는 등의 지효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 질환 등의 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병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나빠진 증상은 역시 시간을 들여 점진적으로 치료해 가야 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만이 정심조시법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 강박관념에 가까운 결심은 역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감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컨디션이 나빠져 몸이 나른할 때도 무리해서 정심조시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때의 자신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살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이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해도 좋고 삼가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될 때는 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뜻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하려는 의지는 중요하며 훌륭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되고 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짧게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심조시법뿐만 아니라 그날그날의 일과도 원칙적으로는 계속하되 나중에 하고 안 하고는 그때의 형편에 따른다는 생각으로 느긋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치지 않고 오래 계속하는 요령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매일 아침 우리 집 맨션 옥상에서 골프채로 공을 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으로는 1시간가량 109 정도를 네트를 향해 계속 칩니다. 연습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운동이 되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과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1년 365일 거의 쉬는 일 없이 아침 식사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겠다거나 하루라도 걸러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것을 의무로 여겼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컨디션이 나빠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즉시 그 일과를 중지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어쨌든 일과이기 때문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감은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거나 완고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에게 가면을 씌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가면을 오래 쓰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하고 싶으면 노력하십시오. 또한 노력하고 싶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속력과 자제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오야 노부오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에서 정심조시법 실천법 읽어드렸습니다. 실제로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바른 정신과 깊은 호흡, 정심조시법 꾸준히 실천하셔서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